세수입은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과 내일 공동체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사업은 도입 취지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꽤 큽니다. 그러나 손실금이 올해에만 2,5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늘어난다면 손실금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손실금 감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늦지 않게 실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해 만전을 현장을 살피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땅거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서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눈 존경하는 최우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와 제11대 시의회가 함께한 지난 3년,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함께 다져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정책 하나하나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기술과 산업구조의 빠른 재편 속에서 고금리, 고환율,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라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불효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세입도 적극 발굴해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예산은 기존 48조 1,545억 원에서 1조 6,146억 원이 증액된 49조 7,69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를 위해 시민의 삶부터 지키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이 급할 때 안심하고 꺼내 쓸 수 있는 안심통장을 소상공인 2만 개 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천만 원, 총 2천억 원 규모로 자유로운 인출과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입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 강화의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이내 총 1천억 원 규모의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와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서 아세안, 남미,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활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기업에는 기업 부담금을 전액 환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적립금을 지급해서 고용 창출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가치동행 일자리를 5,700개에서 6,9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38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직업훈련 과정을 165개로 확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도 더욱 두텁게 이어갑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연 162만 명까지 확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2만 7천 가구로 늘리며 돌봄 SOS 서비스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총 이용 한도를 18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 동부, 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운영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한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서울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옥, 정원 등 개성 있는 야외 예식장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공공예식장의 노후시설 보수 보강에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 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인원을 각각 4만 7천 명에서 각각 4만 7천 명과 3만 7천 명까지 확대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가족플라자와 서울식물원에 새롭게 조성하고 공원과 학교 등 접근성 좋은 장소에는 주말 특화형 키즈카페 1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서울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반이 흔들리면 시민의 일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서울시는 집안 침하와 풍수해 등 주요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과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굴착 공사장 주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강화를 위해서 56억 원을 편성하고 지하철 공사장 인근 20곳에 지하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1,352억 원을 편성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65.9km를 정비하고 40억 원을 투입해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도 실시해서 집안 침하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 공용차고지에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29억 원을 편성해서 장마철 침수 피해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 내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해서 2026년까지 총 5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이 AI 기술을 융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의 고성능 GPU 서버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20억 원을 편성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25개소와 대학 등을 활용해서 연간 7,300명의 AI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 장학재단을 통해서 AI 석박사 장학금 제도도 신설해서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서울을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2.0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한 기후동행 카드는 제대군인 청년 할인 연령을 만 39세에서 42세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할인권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손목닥터 9988은 가입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까지 낮추어서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 투자와 함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고 책임있게 집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